1949년 영국. 한 남자가 경찰서에서 자기 입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못 찾을 텐데 어떻게 나를 기소하겠느냐고. 그는 시신이 남지 않으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워낙 확고해서 변호사도 부르지 않고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잘못 알고 있던 법 하나에 인생을 걸었던 남자, 그리고 그 착각을 무너뜨린 법의학 이야기입니다. 존 조지 헤이그는 원래 사기꾼이었습니다. 21살에 절도 혐의로 직장에서 잘렸고, 이후 문서 위조와 사기로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4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잘하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남의 서명을 흉내내고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주는 나중에 그가 사람을 죽이고도 오랫동안 들키지 않는데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법률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영국 법에서 살인을 입증하려면 시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코르푸스 델릭티, 그러니까 범죄의 실체라는 개념을 그는 문자 그대로 시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이 원칙은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로 이 생각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43년 마지막으로 출소한 뒤 그는 웨스트 서식스의 크로울리의 작은 작업장을 빌립니다. 겉으로는 공학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켄싱턴의 한 호텔에 방을 잡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이 호텔은 형편이 넉넉한 중장년층이 장기 투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알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1944년 9월 9일,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윌리엄 도널드 맥스완. 헤이그가 전쟁 전에 일하던 오락실 주인의 아들이자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맥스완의 부모를 찾아가 아들이 징집을 피해 스코틀랜드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이라며 편지를 위조해 계속 보냈습니다. 부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45년 7월 2일, 그는 부모 두 사람도 살해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위조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임대 부동산을 모두 자기 앞으로 넘깁니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막 끝난 시기였고 사람이 연락 없이 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편지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 부모가 보낸 편지가 번갈아 도착했습니다. 전부 그가 쓴 것이었습니다. 1948년 2월 12일에는 아치볼드 핸더슨과 그의 아내 로잘리가 사라집니다. 헤이그가 집을 사겠다며 적군에 알게 된 부부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부부가 남아프리카로 이민을 갔다는 편지를 위조해 친척들에게 보냈고 부부의 집과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1944년부터 1948년까지 5사람이 사라지는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가 매번 그럴듯한 편지를 대신 써 보냈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6명입니다. 본인은 9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3건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49년 2월 18일, 마지막 피해자는 올리브 듀랜드 디콘이라는 69살 여성이었습니다. 헤이그가 묵던 켄싱턴의 호텔에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틀 뒤, 같은 호텔에 살던 친구 콘스턴스 레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앞선 5명에게는 없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헤이그는 오히려 적극적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를 봤다고 진술했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관례대로 관계자들의 전과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의 사기와 절도 기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여성 경사 한 명이 그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보고했고 수사팀은 크로울리의 작업장을 수색하기로 합니다. 작업장에서 서류 가방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듀랜드 디콘의 코트를 맡긴 세탁소 영수증이 있었고 핸더슨 부부와 맥스완 일가에 관한 서류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그는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듀랜드 디콘과 맥스완 일가, 핸더슨 부부를 모두 죽였다고 했습니다. 시신 처리 방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 방법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수사팀은 병리학자 키스 심프슨을 불렀습니다. 심프슨은 작업장 마당에 쌓인 잔여물을 그대로 실험실로 옮겨 채로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체 지방 13kg과 사람 발의 일부, 담석 몇 개, 그리고 틀니 조각을 찾아냅니다. 헤이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틀니였습니다. 듀랜드 디콘의 치과 의사가 재판정에서 그 틀니를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확인해줍니다. 시신은 없었지만 신원은 특정된 것입니다. 재판은 1949년 7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루이스 순회 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었던 법 해석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살인은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 영국법의 실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방향을 바꿔 정신 이상을 주장합니다. 피를 마셨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는 데는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죄, 그리고 사형이었습니다. 항소는 없었습니다. 1949년 8월 10일, 런던 완주어스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됐습니다. 집행관은 엘버트 피어 포인트였습니다.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마담 투소 밀랍 인형관에 자기 옷을 남겼습니다. 조건도 붙였습니다. 인형을 늘 단정하게 유지하고 바지에는 주름을 세우고 셔츠 소매단이 보이게 하고 머리는 가르마를 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을 확신할 때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틀린 법 해석 하나를 믿고 자백까지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확신을 무너뜨린 것이 수사관의 추궁이 아니라 마당의 잔여물을 채로 걸은 병리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지만 담석과 틀니는 남아 있었습니다. 10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